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경북 울진 산불에 큰 불길이 진화됐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대한노인의 노인복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시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섬진강변에 매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에 큰 불길이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213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산불 기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삼척 산불이 진화됐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213시간 43분 만이며 일수로는 9일 만에 진화돼 역대 최장 시간 동안 이어진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소방대원의 노력에도 꺼지지 않았지만 다행히 봄비를 만나며 불길은 잡혔습니다. 다만 산불 피해 면적이 넓어 남은 잔불을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 지역은 울진군 4개 읍면과 삼척시 2개 읍면이며 주택 319채와 창고, 공장 등 600채가 넘는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 약 3만 개 넓이인 2만 923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4일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생해 강풍을 타고 삼척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후 우진읍 등 민가와 민족의 소나무로 불리는 금강송 군락지까지 위협했습니다. 산불 발생 초기 건조한 날씨와 엄청난 강풍으로 울진, 한울, 원전, 또 LNG, 가스기지 등 국가 주간시설과 또 인구 밀집지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설물과 민가 보호에 우선 주력하였습니다. 또 산불이 천년고찰 불영사 인근까지 남하하여 이를 저지하였고 소강리에 있는 수백 년 자란 금강송 군락지 근처까지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서 핵심 구역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산림 피해는 컸지만 한울원전, 삼척 LNG 가스기지 등 국가기관시설과 불영사, 금강송 군락지 등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진화 대응 단계를 수습 복구 단계로 전환해 피해 조사와 피해 지역의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수습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주택 소실 등에 대한 다각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청은 산림 분야 조사 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및 산림 생태계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산불로 안타깝게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이재민 여러분, 주택, 공장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산림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민 여러분의 주거와 영농 지원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 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에 적극 참여한 유관기관에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준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지방정부 등 많은 유관부처와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고 산불을 끄기 위해 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관계 공무원 등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 단체들의 헌신적인 지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산림청은 3월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 감시, 신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찍으며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달했는데요. 이제는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도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4일부터 간소화된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또 이전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유치원과 초, 중, 고교 학생은 동거인이 확진 판정될 경우 7일 동안 등교하지 못했지만 14일부터는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와 동거하는 학생은 열흘간 수동감시자로 분류됩니다. 수동감시란 대상자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생길 경우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수동감시 대상 학생은 확진된 동거 가족이 검체를 채취한 날을 기준으로 사흘 이내 PCR 검사를 받을 것과 함께 학생 본인이 수동감시로 전환된 지 6에서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것이 권고됐습니다. 각 학교는 여전히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에 지친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만큼 다수 학교가 전면 등교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꺾인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건설사 등 3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포스코가 지주사를 설립하고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광양이 배제되면서 향후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거쳐 지주사로 전환되고 앞으로 1년 안에 서울의 본사가 포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갑자기 결정되면서 광양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포스코의 가장 큰 사업장이고 환경 피해까지 감수하고 있는 주민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시설 규모나 조광 생산량 측면에서 앞섬에도 광양 소현상이 두드러져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광양 지역에 대한 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주사로 전환 후 2차 전지와 수소 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광양제철소에도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가 결정되고 투자 내용이 조정될 경우 지역 갈등으로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들도 모두 포항 홀딩스에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광양 지역이 소외되고 받지 않을까. 지난 67년 포항제철소에서 시작해 4개 부문 32개 사업체를 거느린 포스코는 현재 재계 순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여 만에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 검토 없이 시공 방식을 변경하고 지지대를 조기에 철거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참사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 부실이 만든 인재로 결론냈습니다. 안전성 검토 없이 시공 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최소한의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39층 바닥 시공 공법을 일반 슬래브에서 데크 슬래브로, 지지 방식을 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변경해 피트층 바닥에 설계의 2배 넘는 하중이 가해졌던 상황. 그런데도 감리는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아래 3개 층에 지지대가 없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와 업무 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시공 확인 업무가 미비하는 등 시공 관리, 감리 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품질도 불량이었습니다.
무너진 201동 23층부터 38층까지 17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를 검사한 결과 15개 층이 기준 강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어떤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재 때문에 6명의 작업자가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유증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 권력구도 재편과 공천 개혁안에 따라 입지자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대선 이후로 모든 지방선거 일정을 미뤘던 민주당. 석패 이후 신속한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보관이지만 입지자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80%가 넘는 지지로 호남이 텃받침을 재확인한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변수는 대선 패배 이후 최대 과제로 떠오른 혁신과 쇄신을 어떻게 그려내느냐입니다.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당의 쇄신과 뼈를 깎는 붉은 쇄신을 통해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동력과 계기를 혹시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사실 그걸 우려는 됩니다. 무엇보다 공천 개혁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심장부인 호남에서부터 공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 인물이냐, 방식의 변화냐 등을 놓고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물러난 만큼 공천의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기존 약속도 여전히 유효할지 불투명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당내 권력구도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불리한 구도 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쇄신에 이어 당내 권력구조 재건에 따른 입지자들의 셈법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쓰는 마포구가 2022년 새롭게 신설된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로당 자가전환 추진과 리모델링, 안마의자 보급 등이 성과로 인정됐습니다. 마포구는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제1회 노인복지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노인복지대상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습니다. 임차 경로당 매입을 통한 자가전환 추진과 경로당 리모델링 등을 통해 노인복지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155개소의 안마의자를 보급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업계를 지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 소재 관광호텔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세부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체이며 마포구 내 음식점, 관광지,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지원 조건을 충족 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세부 지원 기준은 1회 최대 50만 원이며 연간 최대 지급 금액은 동일 여행사 기준 100만 원, 동일 관광 숙박업체 기준 300만 원, 동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체 기준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마포구청 누리집 세부 지원 조건을 확인해 사전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마포구청 관광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월 기준 다음 달 25일에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포구와 중부기술교육원은 지난 3일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는데요.
직무능력 향상 기술 교육 및 고용 알선 등을 협력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3일 마포구와 중부기술교육원 간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 원장과 기획총괄실 실장, 교육연구부 부장, 경영지원부 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마포구와 중부기술교육원이 구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직무능력 향상 기술교육 및 고용 알선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자리 기획팀에서 협약서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고 협약서 서명을 끝으로 업무 협약식은 마무리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박물관 내 북카페를 조성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지난 3월 11일 시민 친화적인 복합문화 휴식공간 북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박물관 A동 1층에 들어선 북카페는 역사, 문화, 인물, 교양, 어린이 관련 도서 1,500여 권이 비치돼 있으며 음료, 다과와 함께 휴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또한 북카페 운영은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단체에 위탁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창출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대전시립박물관은 이번에 문을 연 북카페가 박물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휴식과 편의 제공은 물론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365일 공사 현장 안전점검 체계 가동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안전관리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를 도입해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새롭게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 현장의 인허가 부서와 발주 부서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교육 등 10여 개 항목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는 발굴,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안전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시민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광주시는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안전광주 실현을 위한 시정 역량 집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초 등록일이 2001년 이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차종에 따라 최대 1,34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자 부담금은 최대 65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51억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1,468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20여 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을 받은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저감 장치를 탈거한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가스총회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분야별 계획을 논의하고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100% 대면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세계가스총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가 세계 속의 대구로 알려지고 또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들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시설인 엑스코 확장을 통해 전시장 15,000제곱미터를 확보하는 등 부대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숙박시설도 관광호텔 5,000실, 일반 숙박시설 1,800실을 확보해 하루 최대 숙박 수요인 6,000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인천공항 행사장과 숙박시설 간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외국인 전담택시 배치 등으로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부대 행사로는 개최 기념 KBS 열린음악회, K-팝, 국악,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상설 공연을 마련합니다. 이 같은 모든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참가자들의 문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종합 상황실도 운영됩니다. 대구시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규탄의 표시로 평화의 빛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대구시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화의 빛 캠페인에 동참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규탄의 표시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러시아 공연 초청 취소 등을 선언했습니다. 대구시는 청사 외벽을 활용해 평화기원 미디어 파사드를 한 달간 매일 저녁 표출하고 도심 내 주요 교차로 홍보 전광판에는 우크라이나 국기 상징색과 응원 메시지가 담긴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 곳곳에 위치한 시설물의 경관 조명도 적극 활용해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도심 전체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동대구 역세권을 영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활성화하는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동부소방서와 법원, 검찰청 후적지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합니다. 민간협의체는 동부소방서와 법원, 검찰청 이전이 가시화되고 대구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X코선 개통 등 급격한 도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최적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는 관계부서와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업 창업 지원기관과 경북대학교 등 지역 내 창업지원대학이 모여 총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7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벤처 창업의 전진기지로서 동대구 역세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기능적, 공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후적지 개발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협의체는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당면 과제인 주요 후적지의 성공적인 개발과 동대구 역세권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내 농업인들의 가공 창업 지원을 위해 2022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 창업 절차 및 가공 기술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 교육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과정당 4시간으로 총 8가지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비롯해 농산물 가공 창업 절차 및 운영 사례와 현장 위생 관리,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전략으로 운행됩니다. 또한 이번 교육에는 품목 재고 보고 실습도 포함돼 온라인 품목 재고 보고 사이트 활용 방법 등 가공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증대되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의 대표 관광지 횡성 루지 체험장도 긴 겨울잠을 마치고 3월 11일 개장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 단일 코스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2.4km의 길이를 자랑하고 치악산 경치를 바라보며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데요. 2020년 8월 개장 이후 2021년 11월까지 13만 3,870명이 다녀가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월 평균 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횡성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횡성 루지 체험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휴장을 마치고 3월 11일 다시 문을 열고 관광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오늘 3월 11일 본격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장을 기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이용객들의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50% 할인된 금액으로 루지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매일 선착순 222명에게 요술 장갑을 배부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많은 방문 바랍니다. 운영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은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합니다. 개장을 기념해 특별 할인 행사도 펼쳐지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과 이용객들의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해 3월 한 달간 50%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방문 기념 이벤트, 인스타그램 후기 공모전, 익스트림 키즈 테마파크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드릴 계획입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사항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헬멧에 속커버를 비치하고 헬멧은 매일 2회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며 루지카트 또한 사용 즉시 소독 실시하는 등 철저히 장비 관리를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개장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루지 체험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불편 없고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짜릿한 루지 체험 즐기시고 맛있는 횡성한우도 드시고 새롭게 개관한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기면 최고의 여행이 되실 겁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횡성에서 행복한 추억 남겨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최근 개관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과 연계한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루지 체험장 활성화 및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 공간 확충과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대형 전자파 차폐 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유치에 도전합니다. 다양한 전파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도는 이곳을 자율주행차 특화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국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전자 플레이그라운드 유치에 나섭니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전파 시험을 할 수 있는 대형 전자파 차폐 시설로 과기부의 공모 사업에 충청북도가 지난 2월 말 신청했습니다. 과기부는 지역 전파기업 시험 수요에 대응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2곳에 이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서면 발표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대상지를 최종 선정합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거점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유치로 자율주행차 특화시설 조성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부지는 충북대 오창 캠퍼스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 내 2,479제곱미터 규모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올해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와 인근에 있는 충북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현재 핵심 시설이 될 기반시설 구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는 충북대 오창 캠퍼스 내 공사 중으로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시와 공동으로 시범운행지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인 충청북도는 자율차를 운행할 업체 모집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광주 전남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적으로 동서간 온도차를 확연히 드러냈지만 화마의 상처를 함께 나누는 데는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군청 앞이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농협, 수협 등이 마련한 쌀과 김, 라면 등 이재민들에게 보낼 구호품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읍내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체육관에서 지내는 소식을 전해 듣고 1,000만 원 상당의 이불을 기꺼이 내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서 체육관에서 기거하는 것이 너무 보기 안쓰럽고 제가 가진 것 저 이불이라도 조금 좀 기부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북과 강원의 산불 피해를 함께 나누기 위해 광주 전남에서도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영호남의 지역 간벽을 여실히 보여줬지만 화마의 상처를 함께 나누는데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구호품 접수처를 운영해 수시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큰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구례에서도 당시 전국 각지에서 받았던 온정을 기억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전라남도도 이동 세탁차와 밥차로 구성된 봉사단을 급히 꾸려 이재민과 소방대원을 지원하는 등 시군들이 앞다퉈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해 때 전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큰 힘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울진 대형 산불 때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동참하게 됐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온정이 화합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인해 밭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이맘때면 돋아 있어야 할 새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월에는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는데 싹조차 트지 않아 농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양이 부족해 보면 역순환을 해버려요. 과일에서 영양을 다시 빨아들여버리고 가지 이파리에 있는 영양분도 다시. 해남의 양파밭도 가뭄에 바짝 말랐습니다. 손가락 마디만한 잎에 손을 대자 끝이 부서져 버립니다. 농민들은 혹여 저장된 물까지 바닥날까 스프링클러도 마음껏 틀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 놓은 건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진짜로. 제 심정 같으면 기우제라도 지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전남에 내린 눈과 비의 양은 9.2mm. 평년 대비 8.7%에 불과한 수치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마늘과 보리, 양파 등 월동작물은 겨울 가뭄 탓에 성장이 멈췄습니다. 유자와 무화과 등 4월에 꽃이 피는 과수나무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수장을 가동해서 저수지 물채우기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하고 해남군 예산 투입해서 간정을 다른 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한 236공 정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겨울 가뭄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가고 남녘에는 어느새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섬진강변엔 이미 매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마을이 진한 매화 향기로 가득합니다. 하얀 눈이 내린 듯 가지마다 매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에게 봄처럼 또 좋은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손짓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지리산 자락은 산수유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봄꽃과 어우러진 시골 마을 돌담길은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음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지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자취를 말끔히 털어낼 남녘의 봄꽃은 현재 절반 정도 피었고 일주일 뒤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도 봄축제는 취소됐지만 상충객들의 발길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들은 방역 대책을 세우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역, 교통지도, 불법행위 단속 등 여러 행정 대책을 마련하여 상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남녘의 꽃망울이 완연한 봄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대에 입학하기만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며 임용의 문도 좁아졌기 때문인데요. 교대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광주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3년도 선발 예정 인원 350명과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신규 교사 임용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주교대는 올해 66명의 수시 미충원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2년 전 미충원이 3명에 그쳤던 것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재학생 중도 탈락자의 수도 지난 4년 새 7명에서 32명으로 5배 가까이 불었는데 사유는 대부분 자퇴였습니다. 아직까진 졸업생 중 상당수가 전남 지역에 채용되고 있지만 전남 교사 선발 규모도 10년 전 510명에 이르던 것이 올해는 200명으로 크게 줄어들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가산점이라고 해서 이제 전남은 있죠. 이제 근데 다들 지역 가산점이 있어요. 다들 지역별로.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안전하진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더욱이 임용시험을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신규 교사가 광주의 경우 절반에 이릅니다. 교단의 고령화가 우려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기준에 맞춰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우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원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교대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남 신도시 지역의 일부 학교가 포화하면서 과밀 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증축에 앞서 과밀 학급 해소 방안으로 이동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가건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딛고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무안 오룡 신도시 초등학교 한쪽에 교실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장에서 골조와 마감재 등 건물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교실로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 작업까지 20일이면 됩니다. 이 학교는 당초 15학급 350명으로 개교했는데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가 잇따르면서 2년여 만에 54학급 1,400여 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선 모듈러 교실을 통해서 부족한 교실을 채우고 5층에 증축을 8칸 교실을 해서 앞으로 학생들 학급 수의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모듈러 교실은 기존 컨테이너 교실과 달리 내진과 내화 성능이 확보되고 방음과 진동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아 급작스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학교 증축 등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면 시설업체가 도로 가져가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능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보다 더 좋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듈러 교실이 과밀학급 해소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남 서남의 한 유명 관광지에 대형 숙박시설이 속속 들어서거나 조성될 예정입니다. 관광객 유치로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공사가 한창인 대형 숙박시설. 오는 8월 완공 예정으로 객실이 600개에 달하고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췄습니다. 특히 천사대교를 통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도 많이 되고 아울러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대형 숙박시설 건설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400억 원을 들여 짓는 이 호텔은 120객실 규모로 내년 하반기 개장이 목표입니다. 섬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을 갖추는 등 친환경 호텔로 건축됩니다.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하고 이후 오시아노 관광단지 민간 투자 유치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 밖에 진도 녹진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강진 가우더에서도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연륙연도교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호텔과 리조트 등 대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이 세계적인 관광의 메카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관광 기반 시설이 빠르게 조성되면서 전남 서남해안권이 관광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존의 지역 현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고 있던 군공항 이전 문제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입니다. 이전 지역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광주를 찾았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쇼핑몰이라든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 특별한 공약을 했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더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군공항 이전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못 박은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국무총리실에서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합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군공항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정권마저 바뀌면서 범정부 협의체 자체가 유지될지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범정부 협의체 없이 지역끼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 정부가 끝났으니까 그걸 없애고 또 새 정부라서 새로 만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시간적으로 또 그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 기구를 물론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시스템 유지를 시켜서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다음 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둔 가운데 광주 군공항 문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여부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스프링 캠프를 마무리하고 시범 경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양현종, 나성범 등 대형 FA 선수들과 김도영, 최지민 등 유망주들의 가세로 지난해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9일을 끝으로 2022 시즌 스프링 캠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전지 훈련이 무산된 가운데 열린 이번 스프링 캠프는 광주 챔피언스 필드와 한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시즌 9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기아는 스토브리그 기간 대표이사는 물론 프런트와 코치진을 대폭 물갈이하며 쇄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FA 시장에서도 양현종, 나성범과 일찌감치 대형 계약을 맺으며 전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 진출 후 1년 만에 복귀한 에이스 양현종은 올 시즌 슬로 스타터는 없다며 일찌감치 전력을 예고했습니다. 한 시즌 하면서 그런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야 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오버 페이스 하지 않고 시즌 시작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시즌 끝날 때까지 좀 큰 기복 없이 잘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망주 김도영도 지난 12일 시작된 시범 경기에서 자신의 장기인 빠른 발과 타격 센스를 뽐내며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1군에서 뛸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그냥 몸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활기차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아는 오는 29일까지 모두 16게임의 시범 경기를 치른 뒤 다음 달 2일 광주에서 LG 트윈스를 맞아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여수시가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첫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웅천부영 2, 3차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과 하자 보수 갈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여수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임대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평택시 통복동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52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평택시 통복동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층 가마실 부근 종이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손님의 신고로 소방대가 현장 도착했으며 화재 진압 및 전층 인명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화재 진압을 위해 46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18대가 투입됐습니다.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 약 43분이 소요됐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월 14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지나가던 행인으로 추정되며 건물에서 흰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했고
화재 진압 후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선착대가 현장 도착해 내부 진입해 확인한 바 주방에서 음식물이 탄화돼 안전조치 후 화재 조사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 11일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복도에 있는데 거주자가 집에 불이 났다며 신고를 부탁해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거주자는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놓은 발코니에서 불꽃과 연기를 목격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총 25명이 동원했으며 장비 9대가 투입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제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